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2022년 6월 21일. 오늘 사실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이리온에서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라이브는 주로 제가 시황하고, 오전 시황하고, 시장 흐름,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거. 요즘에 이제 뭐 노토스나 공구음원도 그렇고, 이렇게 무상증자 테마로 급등하는 기업들 많죠. 뭐, 얼마 전에 원준도 그랬었고, 그런 기업들이 펀드멘탈 떠나서 그렇게 무중 테마가 붙어가지고 급등하잖아요. 후유증이 심각해져요. 주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쫓아가지 마세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원주는 분석도 많이 해드렸는데, 당분간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무중 테마가 붙어버렸으니까. 근데 또 좋은 기회 오겠죠. 펀드멘탈 워낙 단단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수급 테마가 붙으면 조심을 하시고, 노터스 보셨잖아요. 노터스 우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노터스란 기업이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보이세요? 이게 여기서 물리면 답 안 나와요. 영원히 못 올라가요. 엄청난 호재에 있지 않고선. 이게 보면 2,000원대 있던 기업이 이게 난리가 났어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근데 여기에 흥분하죠, 사람은. 누구나 저런 거 수익 내고 싶어 하고 흥분하는데 결국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런 무중 테마, 기업의 가치랑 무관한 테마에는 뭐 그걸 미리 샀으면 모르지만 뒤늦게 쫓아가지 마세요. 오늘은 일단 카카오 게임즈 보고서 나왔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보고서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이거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보고서는 이게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이슈나 뭐 내용이 있거나 뭐 괜찮은 기업 혹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알아야 하는 기업,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기업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개 중심으로 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보고서도 하고 시황 보고서도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선별을 해요. 하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많은 보고서가 다 정답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여기 나오면 막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무조건 만약에 나온 것마다 다 샀으면 강세장이면 다 맞았겠죠, 사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약세장에서는 뭐 어떤 걸 해도 대부분 10개 중에 뭐 8, 9개는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조건 좋은 것만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건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제가 산업 보고서는 이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 그 LNG 인프라 보고서 한번 보셨죠. 그런 거라든가 진짜 중요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기업보단 산업이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황도 마찬가지. 제가 요새 그래프까지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부 좀 해나가시면 나중에 강세장에서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오늘 제가 피터케이님하고 같이, 아시죠? 피터케이님 같이 방송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수빈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그 TV 아시죠? 조수빈 TV. 거기서 같이 찍고 왔는데 뭐 정말 피터케이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시장은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달은 더 고생할 수 있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또 큰 기회가 오고 내년엔 상당히 또 좋을 수도 있다. 그것도 모르지만 뭐 정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지금 힘들어도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잘 이겨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영원히 빠지진 않습니다.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주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 카카오 게임즈
예, 오늘 급등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게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뭐 이런 뭐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건 많지 않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HSD 엔진, 엑시콘, PSK, 예, 이런 좀 내용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약만 한 건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반도체 산업 전략, 반도체 관련된 전망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요 정도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시황 마무리하고 전자공시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그 어제 주가 10% 폭락했잖아요. 우마무스메라는 이제 그 육성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서 흔한 장르는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이 1등을 했어요. 애플. 구글은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론칭 첫날.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이렇게 좀 투기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그러겠지만, 론칭 첫날 애플 매출 순위 1위 등극했거든요. 인기 순위 1위. 오후 11시에, 오후 7시. 그러니까 이 매출 순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제 장중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마이너스 10% 주가 폭락을 한 거예요. 황당하시죠? 어제 장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왜 10%나 빠집니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어제. 근데 뭐 금리, 뭐 이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건 맞고 예전부터. 근데 어제 10% 빠진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게 사실은. 근데 요 우마무스메란 게임이 11시에 론칭을 했고, 장 끝나는 시간까지 뉴스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니 순위가 안 나오는데, 순위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요, 검은 사막 모바일도 중국 사례도 좀 그렇고, 이 기대 못 미쳤잖아요. 그래서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우마무스메도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또 라이오나트라는 오딘이란 게임 만든 회사가 상장하잖아요. 상장하겠다고 언급이 나왔죠. 이건 근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 어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게 겹친 것 같은데, 어제 10.14% 급락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출 순위 오늘 1등 하자마자 어제 저녁에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죠? 카카오 게임즈가, 예,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장중에 몇 퍼센트 갔냐면 16%까지 갔어요. 물론 연속성은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구글도 나와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투기적이에요, 시장이. 예. 우마무스메가 어제 10% 뺐던 기업이 오늘 10%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냉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뭐 수출 데이터 좀 안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고, 좀 잘 나오면 쫓아서 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단타잖아요. 수출 데이터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게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좀 안 좋게 나오면 던지고 좀 좋게 나오면 막 사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아예 순위도 안 나온 기업을 그냥, 아니 뭐 주가가 올랐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을 어제 우마무스메가 순위가 안 나온다고 10%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투기적이에요. 물론 공매도도 있었겠죠. 그래서 좀 공매도 하는 이 세력들도 좀 너무 이게 투기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만 있으면 그냥 이게 뭘 잡아가지고 자꾸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로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 시장 지금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긴 합니다. 약세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좀 냉정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뭐 좋은 리포트는 아닌데 목표 주가 낮췄고, 다만 PER이 2.5배고요. 2분기 실적은 더 좋대요. 근데 하반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빠진 거예요. 실제 열연 가격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철강 가격인데, 요 이제 열연 가격이, 열연이 뭐냐면은 그거죠. 이제 그 이게 고로에서 이제 이 철강을 생산을 하는 거죠. 예.
철광석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철강을 생산 이제 해서 나온 게 열연 뭐 강판이라고 하는데 품질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강판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뭐 어쨌든 미국, 중국, 한국 등의 이 관련된 열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더 떨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게 왜냐하면 중국의 바오스틸이 7월 내수 가격이 동결을 했고요. 일본 제철 JFE는 하반기 내수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중국의 저가 가격 교란 요인도 완화되면서 가격 협상력도 회복 중이고요. 중대형 업체들이 중국에서 30%가 적자 났대요. 그러니까 더 그 가격이 떨어지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적자가 났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PER 2.5배 정도니까 여기서 이익이 반토막 나도 파워 5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이 빠졌죠. 철강주도. 이 싸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느꼈던 게 진짜 쌌거든요. 현대제철 이 가격이면 정말 싸죠. 누가 봐도. 근데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싸다고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예, 앞으로 실적 안 좋아지잖아. 이 논리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평가된 거는 그만큼 나중에 조그만 이제 모멘텀 생기면 빠르게 회복되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비싼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노군창 이 센터장님이 제가 이거 안 적었네요. 현대차증권의 이제 노군창 센터장님이 주가 이제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요새 목표 주가 다 낮춥니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 급락 가능성 반영을 했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실제 이제 뒤따라서 주가 빠지고 낮췄고 그다음 반도체 수급난이 지금 현재 심각하다. 네, 반도체 사실 그 2분기에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동사의 D램과 낸드 재고가 2에서 2.5주밖에 안 돼요. 아직은. 재고는 적고요. 서버가 8, 9주, 모바일 고객사, 이제 고객사죠. 상대방, 거래 상대방. 여기는 5에서 8주로 여전히 괜찮아요. 공급 강 이슈는 아직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년에 장비 공급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거거든요.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이요. 그림을 그리면 진폭이 요랬어요. 이렇게. 요런 사이클로 갔어요. 실제로. 요게 옛날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사이클은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올랐다가요. 진폭이 좀 물론 떨어집니다. 사이클은 있어요. 이 폭이 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공급이 적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렇게 좋을 때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해요. 이게 2018년도입니다. 공급 늘리니까 2019년에 불황이 왔어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그때랑 비슷해요. 그 정도로 이제 위축된 거죠. 그렇지만 그때랑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2019년 D램 가격 그때 최악일 때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평가된 건 사실이니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하반기 전망인데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지금 일단 수요 둔화는 현실화되고 있어요. 뭐 이미 주가는 먼저 반영했고 수요 둔화 이미 시작이 됐고 특히 소비자 향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체들 뭐 스마트폰이나 부품 주문 촉수를 이미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부품을 줄였잖아요. 예, 주문을. 이런 것들이 언론 통해서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소비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공급망 이슈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은 적은데 내가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 자동차 사고 싶은데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엄청났죠. 공급 이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공급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년에 제일 심했던 비메모리가 공급 이슈가 좀 완화돼요. 비메모리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 메모리가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시죠? 메모리 제품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텔의 CPU가 부족하니까 PC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메모리를 넣어도 메모리가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그런 게 풀려가지고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소비자형 제품 생산 목표를 또 낮추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좀 주니까 자동차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데 그쪽으로 반도체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비메모리 이제 선두권 업체들은 이제 중복 주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메모리가 너무 공급이 부족했는데, 그리고 반도체 재고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정상 수준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고 3분기에 이제 정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자동차 부품이 좋은 거죠. 왜냐면 자동차 생산이 이제 정상화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자동차가 또 안 팔리면 어떡하나 이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 생산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블 부킹 막 여기도 주문 넣고 여기도 주문 넣었던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성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래요. 그래서 여기서 애플 아이폰이 9월에 나올 텐데 이게 얼마나 잘 팔리냐가 관건이고 안드로이드 쪽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폴더블 폰이 좀 구세주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이런 것들이 뭐 봉쇄 당하면서 안 좋은데, 다만 5월 달에 다행인 건 여기는 안 나왔지만 5월에 중국의 스마트폰은 지난달보단 증가했어요, 판매가. 그래서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작년과 올해 스마트폰, 원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증가할 걸로 봤어요, 올해 전망은. 근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사실 연초 대비해서.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엔 좋아지겠죠. 올해 안 좋으면 내년에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내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는 시장 내에서 서버 주문 축소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게 서버 수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게 계속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막 주가들이 빠지고 있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오더컷은 주문 축소예요. 100개를 주문했는데 야 100개 해줘 이랬는데, 아 우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80개만 해줄래? 20개를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더컷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서버 고객들의 재고 수준은 정상 재고 이상이긴 하대요. 예. 근데 이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경쟁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왜 더 힘드냐면 내년에 반도체 장비가 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 주문을 해놔야 돼요. 내년에 더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서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서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 다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또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바일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안 좋지만 모바일도 좀 조금씩 좀 바닥은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디램 현물가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 고정거래가에 비해서 국내 업체 이 영업 기여도가 극히 낮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정거래가에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로 이 계약한 단가 있죠. 이걸로 거래를 하는데 현물가는 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현물가가 올라야 고정거래가가 따라가고요. 현물 거래가 매일매일 현물 거래는 일어나요. 이게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최근에 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가가 반등해야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야 실제 디램 업황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현물가 반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이 김선우 연구원님은 3분기 정도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하반기 내 첫 디램 업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그리고 모바일 수요 부진이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공급업체가 이걸 늘리긴 어렵다, 공급을. 그리고 수익성 위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부진과 공급 감소가 충돌하는데 지금 주가는 수요 부진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수요 부진이 좀 완화되면 공급 감소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좀 업황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그거예요. 요게 이제 재고
반도체 재고 인덱스 추인데 요게 그 올해 1분기까지입니다. 올해 이게 여기가요 심한 그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게 2018년도 후 19년도입니다. 이때 반도체 꺾일 때 재고가 이렇게 많았어요. 여기 지금 이게 올해 1분기가 여기에요. 극도로 부족한 거죠. 보통이 1이에요. 1 여기가 1에서 요 구간 여기가 보통이거든요. 이 구간이 한참 밑이죠.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그 구간을 벗어난대요. 예상입니다. 예, 평균치로 수렴. 지금은 2분기까지도 공급은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3분기부터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재고는 좀 3분기부터는 특히 비메모리가 너무 부족했잖아요. 정상화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서버용 D램 가격인데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추세죠. 이렇게 완만하게 돼서 3분기부터는 좀 플랫하게 바뀔 것 같고 4분기부터 반등할 것 같아요. 이 전망에 의하면. 그리고 D램 현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메리츠증권의 추정인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안 나빠지는 쪽으로 지금 현물가가 이 진한 선 보이시죠? 이렇게 빠졌어요. 2018년 최고 호황. 이때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낼 때 그 후로 이렇게 빠졌다가 요게 그 플랫한 선 있죠. 약간 연한 파란색 요게 고정거래가입니다. 그래서 고정거래가에 먼저 선행을 해요. 얘가 빠지고 고정거래가 뒤늦게 빠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올랐고 그랬다가 현물가가 급나가고 다시 올랐다가 또 급나가고. 근데 지금 이제 하락은 좀 멈췄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시 연구님이 HSD 엔진 목표 주가 14,000원 유지를 했고 강력한 수주에서 비롯된 이제 자본 조달이다. 그리고 요게 5타인데요. 맞아요. 저도 이거 수정해야죠. 23일까지예요. 23일까지 갖고 있으셔야 유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강시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무증 받으라는 거예요.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를 꼭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HSD 엔진은 우리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앞으로 엔진 수요 늘어나니까 조선. 그 관점에서 그때 유상자 발표하고 주가 폭락했거든요. 그게 사실상 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유무상증자 날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유상자 받을 수 있냐면 기준일 있죠. 6월 27일이에요. 기준일이. 그러면 기준일 기준으로 6월 27일이면 그날이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23일입니다. 23일 종가에 갖고 계셔야 7,000원에 지금 예상가는 7,000원이거든요. 유증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주분들은 꼭 받으세요. 유증 받는 게 좋죠. 그죠? 예, 지금 주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래서 유상자 받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리고 이 유증을 하는 거는 엔진 투자할 게 많아요. 그 수주도 받은 게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적자 기업이에요. 돈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유증을 한다. 유상자를 하지만 목표 주가는 유지한답니다. 왜? PER을 올렸기 때문에. 20배까지 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주식 수는 늘어나고 유증에 참여하는 전략을 공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업황은 좋게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환경 엔진도 만들고, 다만 이제 유상자 물량이 이제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 유증을 받으시게 되면 청약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청약 스케줄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청약 일자가 7월 29일에서 8월 1일이니까 요 날짜 잊지 마세요. 7월 29일, 8월 1일. 상장 예정일은 유상자 하고 나서 상장 예정일은 8월 25일 날 주식이 상장하고요. 1290만 주가 상장합니다. 8월 29일인가요? 그럼 그 전에는 조심하셔야죠. 왜냐? 유상자 물량이 한 번에 나오니까. 8월 말로 갈수록은 한 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네,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시코는 그 메모리 반도체 요거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자사주 매입했었나? 아마 그것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고, 수주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SSD,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거죠. 낸드 플래시로 만든 이제 그
디스크 드라이버인데 요거 요즘에 많이 쓰죠. 노트북에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요 테스터를 이제 주로 좀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리 좀 선구매가 좀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올해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이 버닌 테스터는 DDR5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거 수혜는 좀 기대가 된다. 다만 제가 이걸 읽어본 순간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대돼요. 왜냐면 DDR5도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이게 DDR5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내년으로 연기됐죠. 모멘텀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멕시콘도 지금 PER도 되게 낮고요. 괜찮아요. 근데 주가 이번에 올랐다가 그 반도체 그냥 폭락하면서 그냥 같이 다 두들겨 맞아버렸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주식 여기 맞아요. 이 최대 주주가 샀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한번 보여드렸죠. 예, 최대 주주가 주식 비중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내부자 좀 매수도 일부 있었던 것도 같고, 어쨌든 다만 모멘텀은 내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급하게는 하지 마시되, 지금 이게 급락할 땐 좋죠. 뭐 완전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되게 좋지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좀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유 있게 내년 보시고 여유 있게 좀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안 좋을 때가 투자 기회 같아요. 안 좋아서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세요. 이용하시고 나중에 좋을 땐 사지 마세요. 그땐 들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좀 길게 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PSK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증가할 것 같고 하긴 한데 이게 뭐 아무리 좋아도 지금 안 통하죠. 그래서 신규 공장 건설 투자, 점유율 상승 고려시 뭐 내년도 반도체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 퍼는 5.800. 우리 PSK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뭐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를 안 좋게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PSK도. 삼성전자 주가 폭락하면서 그냥 꼭 이렇게 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반도체를 많이 관찰을 몇 년간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죠? 좋을 때 있다가 반드시 급락해요. 여기도 기억나세요? 이 구간? 작년에? 그죠? 그랬다 또 레벨업. 이번엔 버티나 싶었는데 또 있지. PER 5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락 사이클에서 항상 투자하는 게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건 맞는 것 같고, 오를 때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를 때는 각별히.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역으로 많이 빠진 구간이니까 잘 좀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전략,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할 텐데, SK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고, 반도체 뭐 이런 매크로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D램의 수요 구성은 요게 서버랑 모바일이 핵심이에요. 누가 뭐래도.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 근데 서버는 아직 버티고 있는데 모바일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믿을 건 서버밖에 없다. 근데 인텔의 요겁니다. 서버용 CPU인 이게 사파이어 래피즈가 인텔 이게 서버에 들어가는 CPU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요거 나오면은 이제 서버를 증설을 하겠죠. 그러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요. DDR5가. 근데 이게 늦어진 거 있는 거예요. 내년으로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인텔은 도대체 지금 이걸 나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속 연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든다는 게 우리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연되니까 반도체 악재죠. 그리고 반도체 희귀가스도 좀 부족하고 계속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이 어디냐. 그래서 공급은 이 김용우 센터장도 얘기하잖아요. 공급은 제한적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언더슈팅으로 진입하기 직전 구간이다. 그러니까 밸류보다 너무 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상단 PBR이 2배, 삼성 하이닉스가 1.661배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여기까지 또 갑니다. 사이클은 있어요. 언젠간 또 저 사이클 가요.
안 갈 것 같죠? 갑니다. 가요. 삼성전자 PBR이요. 요 사이클 있잖아요. 이렇게 PBR 사이클. 여기가 2배고 1.1배예요. 삼성전자가 1.09배니까 다 왔어요 지금. 여기가 55,000원이에요. 1.1배가 최바닥. 여기가 그때 96,000원이었죠. 여기입니다. 이제 점점 올라가죠. 자산가치 올라가니까. 근데 이 사이클 타고 다녀요. 이렇게 여기까지 기어이 왔어요. 하이닉스도 0.97배 그러니까 거의 저점까지 왔죠. 다 왔죠. 1.61배까지 다시 가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타고 다녀요. 이렇게. 예. 그게 주식, 이게 주가예요.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 하이닉스도 그랬고 하는 거니까 이거 지워드릴게요. 저런 사이클을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저 PBR 2배 가면요 또 사람들이 흥분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막 또 사게 되겠고. 예. 네, 그러지 마시고 최악일 때가 오히려 역발상 투자할 때인 것 같고, 물론 계속 빠지니까 저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빠져요. 그렇지만 예, 지금은 밸류상 뭐 저점이고, 반대로 언젠가는 또 2배가 갈 수 있는 상황 오니까 지금은 잘 이겨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PBR이 만약에요 PBR 2배로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PBR 2배면 얼마냐면 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5만원이거든요. 그럼 PBR 2배면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오면요 다시 10만원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거짓말 같잖아요. 진짜라니까요. PBR 2배니까 지금 자산 가치 5만원이죠. 예. 물론 그때 사이클이 좋아야죠. 호황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 거. 예. PBR 1.1배면 55,000원. 예. 하이닉스는 최고 호황일 때가 1.6배까지 갔어요. 그럼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1.6배면 16만원 나옵니다. 16만. 대충 계산해도 16만원. 그죠? 호황일 때. 지금은 이제 불황이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안 좋은데, 그 사이클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에 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좀 간단하죠. 많지는 않았고 전자공시만 몇 개 좀 못 보여드린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나온 거 중에 A-Pro라고, A-Pro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2차전지 활성화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33억, 매출 대비해서는 21% 정도, 꽤 크고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게 LG하고 현대차가 만든 합작회사예요.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TSI는 우리 잘 알죠. 믹싱 장비 만들고, 요게 이제 RJC 홀딩스라는 요 주식회사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믹싱, 섞는 거죠, 재료를.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잘 아시겠지 분도 계시겠지만, 코스모 화학이 그 코스모 신소재하고 이제 같은 계열 그룹이잖아요. 이 회사가 시설 투자 공시를 냈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 5% 정도 되는 건데 159억인데 이제 내용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폐배터리. 요거 투자 공시예요. 폐배터리 리스. 원래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백색가전에 그 뭐죠? 산화 티타늄인가? 이산화 티타늄인가? 그거 만들어요. 백색 원료. 백색가전. 하얀색. 그거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튬 추출도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코스모학은 만약에 이걸 주력 그 산업으로 밀고 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좀 급등했다가 오늘 좀 빠지고는 있는데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코스모학도. 왜냐면 폐배터리 사업을 진짜 하게 되면 이미 설비투자 공시 냈으니까 기업 가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되겠고, 현재 뭐 일단 재무구조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를 뭐 너무 좋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지난해 100억 정도 벌었고요. 현재 PER이 40배? 비싸요. 싸진 않아요. 예. 100억이니까 와, 한 40배 이상 돼요. 그래서 절대 지금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비싸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뭐 시장이 안 좋고 뭘 해가지고
주가가 뭐 완전히 급락을 한다. 그럴 때는 좋고, 이게 증자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증자 이슈가 있군요. 그죠? 유상자예요. 13,250원에 유증을 하고 청약 예정일이 6월 10일. 이미 끝났네요. 청약은 다 끝났습니다. 예. 날짜를 기억하세요. 7월 6일 날 상장합니다. 그 근처에 주가가 뭐 확 빠질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를 이용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증도 같이 해요. 무상증자는 7월 18일 날 상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370만 주. 그래서 이 기업은 7월 18일 날 무증 물량, 예. 그 다음에 7월 언제죠? 7월 6일 날 유증 물량 2번 나오니까, 그렇게 물량이 쏟아질 때 오히려 만약에 내가 한번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럴 때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거를 알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그 전환사채 물량이 좀 있나도 봐야 돼요. 이런 기업들은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전환사채 물량은 다행히 없네요. 그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 7월 6일인가요? 7월 18일 2번 그 증자 물량 나오는 건 체크를 해서 그때를 한번 활용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폐배터리 사업을 하니까 가장 앞으로 성장성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동원개발은 건설 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주 잘합니다. 양정 산호아파트 재건축, 예, 따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동원개발. 그래서 괜찮고, 6월 16일 날도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죠. 에로티베쿰이 태양광 장비 수주했더라고요. 태양광용 진공 펌프. 예, 이것도 반도체라서 요새 안 좋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빠져요. 근데 반도체 워낙 안 좋아서. 그리고 아까 뭐였죠? 동원개발까지. 동원개발도 안 좋죠. 이렇게 수주 잘해도 안 되네요. 시장이 급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또 정상화되면 좋아지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간단히 시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정말 간신히 2,400에 좀 지지를 해줬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기관이 방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방어해줬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올랐으니까 증시 올라가겠지. 뭐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외국인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바뀔 때까지는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방심은 하지 마세요. 이러다 또 빠지면 또 멘붕 와요. 그래서 오늘 환율도 안 꺾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해준 건 좋은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잘 이겨내 주시고, 내일 뭐 하루 이틀 또 급락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잘 버텨주시고, 뭐 급락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오늘 수급 상황으로는 아직은 100% 외국인들이 바뀌진 않았어요. 거기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게임주가 아까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오늘 그냥 다 급등했어요. 보이시죠? 진짜 오랜만이고, 미용기기 회사들 오늘 주가 좋네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나 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요새 엄청 빠졌어요. 이쪽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죠?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6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날이니까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런 거 아닌가. 클래시스도 오늘 급등했고, 루트로닉도, 조선주가 오늘 좋았고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그냥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 LNG 최강자 중에 하나죠. LNG 쪽 앞으로 계속 우리 공부했잖아요. 공부는 다 끝났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다만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 좋았고, 비료주 여전히 좋고, 오늘도 급등했고, 이렇게 이제 형님들 가니까 기자재주들 다 급등합니다. 동성화인테, 한국카본, 성광밴드, 그죠? 네, 성광밴드는 많이 좀 분석해드렸던 기업이고 오늘 좋네요. LNG 모멘텀.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농업주,
건설기계. 오늘 장은 뭐 장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LNG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2차전지 장비가 오늘 좀 좋았고요. CIS, 그 M+ 이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도 오랜만에 올라갔네요. 항공주,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해운주, 철도주, 풍력주. 그 풍력주에서 요새 그쪽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CS 베어링. 근데 오늘은 CS 윈드가 급등하는데 이거 베어링 폭락하잖아요. 왜? 무중 때문에. 무중 테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무중 테마 꼭 좀 조심하세요. 광고주, 카메라 모델. 아무튼 오늘은 한시름 났어요. 기업들이 다 고르게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다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정유주들, 뭐 국제유가 좀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또 유류세 인하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빠지는 것 같고, 국제유가가 망가질 상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악재는 아닌데 많이 오른 게 악재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워낙 강해서 뭐 나빠서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MLCC는 오늘 좀 일부 빠졌고, 여기가 코스모 신소재 때문에 그래요. 요 정도입니다. 뭐 그리고 주류 업체 좀 빠졌고 일부, 뭐 크게 빠진 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 올라갔고, 역시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미용 의료기기랑 LNG 관련주. 우리가 공부했던 그 섹터가, 그래서 산업분석 보고서를 잘 좀 공부해 보세요. 이게 트렌드가 맞는지. 거기서 작년에 제가 봤던 그 산업 보고서 중에 제일 저는 눈에 띄었던 게 3개였어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나시죠? 대덕전자를 중심으로 했던 그 PCB, 기판, 그죠? 기판 하나랑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그죠? 기억나시죠? 그거랑 손해보험. 그 3개가 여전히 기억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몰랐던 거를 산업분석 보고서 보고 저도 공부했던 건데, 결과도 되게 좋았죠. 물론 뭐 산업분석 보고서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1년에 몇 개씩은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올해는 LNG죠. 아까 보셨지만, 지난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세요. 안 보이면 투자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또 생기니까, 천천히,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시장 떠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밉죠. 외국인들 너무 주식 맨날 팔기만 하고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들이 판대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근데 외국인들이 빨리 돌아서길 기대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달러가 꺾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달러가 안 꺾여서 시간 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겨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도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 상승장에 수익 나는 거지, 뭐 이게 타이밍 재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런 분들 치고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누리호,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은 누리호 발사 전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누리호 발사가 제발 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나라한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의 또 자존심이죠. 자존심에 걸린 거니까 꼭 성공해서 우리 한국도, 한국이 다 잘해요. 정말 다 잘하는데 제조업에서 우주는 좀 약하죠. 발사체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번에 성공해서 우주 항공마저도 우리나라가 이런 제조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는 그런 첫걸음을 잘 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슈 체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채널명은 연불리와 함께로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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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